오늘은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 이상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전립선이 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0대 남성의 3명 중 2명은 전립선 문제로 배뇨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노화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방치하면 신장은 손상되고 방광은 무너지고 삶의 질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화장실을 다녀와도 잔뇨감이 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붓기 시작하면 삶 전체를 흔듭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비뇨기학회는 공통으로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부전, 우울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입니다.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절반이 수면장애와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야간뇨로 고통받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것은 그냥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라고 말입니다. 위기 상황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4번 이상 화장실을 갔습니다. 낮에도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을 오래 차지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며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오르고 배가 단단히 불러 응급실로 왔습니다. 방광이 가득 차 소변이 막힌 급성 요폐였습니다. 결국 돈요관을 삽입하고 며칠을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9세 남성. 야간뇨가 심해 수면이 무너졌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져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은 이미 크게 비대해 있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남성. 은퇴 후 등산을 즐기던 분입니다. 그런데 점점 오르막에서 힘이 빠지고 땀이 비처럼 흘렀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와 함께 심방세동이 발견됐습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장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자 증상은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립선이 단순 소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말입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젊을 때는 밤하늘의 별처럼 있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점점 커집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줄기가 약해지듯 요도를 누르면 소변 줄기는 약해집니다. 방광은 물탱크처럼 압력을 높여 버티지만 결국 피로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잔뇨가 남고 세균이 번식하며 신장까지 역류합니다. 전립선은 마치 도시의 작은 밸브와 같습니다. 한번 막히면 집 전체가 고장나듯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약과 습관과 검사입니다. 약은 전립선을 이완시켜 소변기를 열어줍니다. 습관은 전립선의 붓기를 막습니다. 검사는 암과 다른 질환을 구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물은 적절히 마셔야 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밤에는 줄여야 합니다. 오후 7시 이후 수분은 조금씩 줄이고 저녁 국물은 가볍게 드세요. 하루 총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페인과 술은 줄여야 합니다. 커피와 차,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합니다. 특히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뇨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급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가고 소변을 참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와 고지방 음식은 전립선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녹황색 채소가 전립선을 지킵니다. 리코펜과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하체 근육은 방광과 전립선을 지탱합니다. 케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루 3세트씩 반복하십시오. 한 세트에 10번씩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하세요.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가 큰 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만 믿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제한으로 탈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을 너무 안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PSA 혈액 검사,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로 확인하십시오. 이 검사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뇨 습관을 기록하세요. 화장실 횟수, 양 시간대를 적으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더 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증상을 숨기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치료에 큰 힘이 됩니다. 시너지 비법을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전립선과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하루 3번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수면 관리입니다. 밤 7시간은 자야 전립선과 방광도 회복합니다. 수면의 질이 호르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운동하세요.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면 호르몬 균형이 잡힙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은 전립선과 방광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탐스로신, 독사조신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복용 후 2-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약물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약들은 효과를 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두 약물을 함께 쓰는 복합요법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합니다.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비대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홀미움 레이저, 그린라이트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환자들이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마사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전립선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팔메토, 펌프킨 시드 오일 라이코펜 등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증상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등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거나 급격히 상승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에서 전립선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하다면 조직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가 암을 확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피하세요. 운전이나 사무일을 할 때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혈류가 나빠져서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안장에 주의하세요. 너무 딱딱한 안장은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쿠션이 있는 안장을 사용하거나 중간중간 일어서서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확장되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만 이용하세요. 술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량을 늘립니다. 또한 전립선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도 조심하세요. 고추, 마늘, 양파 등 매운 성분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있을 때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도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변비로 인해 복압이 증가하면 전립선과 방광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감기약을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일부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나 충혈 완화제는 전립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면 잠이 깊게 들지 못합니다. 조명도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어둡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으로 인한 각성 상태가 지속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이요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굴, 쇠고기, 닭고기, 견과류 등에 아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남성 기준 12mg 정도입니다. 셀레늄도 중요합니다. 브라질너트, 참치, 달걀, 마늘 등의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D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으로 보충하거나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콩류도 추천합니다.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등을 자주 드세요. 녹차도 좋습니다.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있으므로 오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에는 보존료와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도 주의하세요. 전지우유, 치즈, 버터 등을 너무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납니다.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하세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등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것이 전립선과 방광에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 런지 등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세요. 케겔 운동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천천히 연습하세요. 앉은 자세에서 항문 주변 근육을 조이세요.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를 10번 반복해서 한 세트로 하고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약해서 오래 조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3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꾸준히 하시면 4-6주 정도 후부터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45세부터 시작하세요. PSA 검사는 혈액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는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직장 수지 검사는 의사가 장갑을 끼고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20초 정도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직장 초음파 검사도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를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 크기와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변 검사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소변 흐름의 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요속 검사,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는 잔뇨 검사 등이 있습니다. 가끔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느다란 카메라를 요도에 넣어서 방광 안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검사 결과 해석도 중요합니다. PSA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바로 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으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적 관찰입니다. 수치가 계속 상승하거나 1년에 0.7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증가하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 수지 검사에서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면 수치와 상관없이 조직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잔뇨량이 100ml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본 후에 50ml 이하만 남아야 합니다. 잔뇨가 많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요속이 분당 10ml 이하로 떨어지면 전립선 비대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3개월마다 증상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전립선 증상점수라는 설문지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설문지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횟수, 소변이 끊어져서 나오는 정도,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정도, 소변 줄기의 약함, 소변을 보기 위해 힘주는 정도, 밤에 깨어서 소변을 보는 횟수를 각각 점수로 매깁니다. 총점이 7점 이하면 경증, 8점에서 19점이면 중등증, 20점에서 35점이면 중증입니다. 중등증 이상이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SA 수치 변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간 기능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뇨 일기를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소변을 봤는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밤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질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직장 동료들과도 적절히 소통하세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지 마세요. 건강 문제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도 미리 준비하세요.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약은 여분으로 챙기세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어가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를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신장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열과 함께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으면 급성 전립선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전립선 비대로도 생길 수 있지만 암이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립선 문제는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분 섭취,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세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예방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전립선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정기검진을 빼먹지 마세요. 문제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부모나 형제 중에 전립선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자주 검사를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40대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50대부터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60대가 되면 절반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고 수술 기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로봇 수술, 레이저 수술 등 첨단 기법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나이, 증상의 정도, 동반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것은 노화가 아니라 질환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검진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 행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녁 이후 물과 국물 줄이기, 커피와 술 피하기, 하루 30분 걷기 시작하기, 케겔 운동 하루 3번 실천하기, 이번 달 안에 PSA 혈액 검사 예약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상당한 개선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전립선은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평생 편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습관을 바꾼 분들이 밤에 푹 자고 낮에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반대로 방치한 분들이 소변줄에 의존하고 신부전까지 겪는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